자, 오늘 사우디의 왕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업가인 셈인데 그 곁에 마당발 최규선 씨가 있습니다. 이 최규선 씨 기억나시죠?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부자인 이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오늘 오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보신 상하이를 거쳐왔군요. 네, 5,700원짜리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와 또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이 전용기 가격만 5,700만 원이고요. 이번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과 베이징을 거쳐 이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 바로 지금 선글라스 낀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인 사우디의 왕자입니다. 자, 지금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들어온 모습인데, 자, 곁에 누가 있는 거죠? 일단, 자, 이분이 어떤 분이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모습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포브스에서 세계 부호 4위로 꼽았죠. 왜냐? 재산이 35조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킹덤 홀딩스, 왕국 지주회사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주회사에 디즈니, 애플 같은 지분이 들어있고요. 이 근처에서 알파고가 대전을 벌였던 호텔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 서울 광화문 요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벌어진 곳의 주주다. 그런데 10시간밖에 안 머무른다. 그 얘기는 하룻밤 안 자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안 자고 가시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방문을 하냐 하면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두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바이를 제치는 제다 지역이라는 곳을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반도가 있고 사막이 쭉 많이 보입니다만 제다라는 도시가 바닷가에 있군요.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킹덤, 제다 지역을 두바이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겠다. 3배로 만드는 킹덤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무려 200층짜리 세계 최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고요. 이게 킹덤 타워가 되는 거죠. 그런 제다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왔는데 특별히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이제 사우디 그 사막이 있고 바닷가에 한 인공 도시를 만드는데 두바이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계획을 짜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눈에 띈 건 뭐 이런 비즈니스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최규선 씨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규선 씨 썬코 회장으로 있는데요. 최 회장이 그때 이제 최규선 게이트라고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 이렇게 옆에 있었냐면 이 인맥이 엄청난 인맥이 1995년에 사망한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 잭슨 소개로 이 알 왈리드 왕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 최규선 씨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는데 제일 오른쪽에는 최규선 씨가 소개해서 왔잖아요. 그야말로 국제적인 인맥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95년에 처음 만나서 20년 동안에도 굉장히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대중 정권 때 문제가 있어서 최규선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때 주한 사우디 대사를 통해서 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었고 어떻게 의혹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물어봤는데도 철저하게 함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당시 박성원 부국장 현재 당시 이제 정당에서 취재하던 그 시절 얘기인데 자, 그 당시 저 기억납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런 책을 들고 검찰에 출두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극했었잖아요. 저 당시에 김대중 정부 그 말기죠. 2002년 3월에 터진 일종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였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 씨, 그 차남이죠. 그리고 홍걸 씨, 삼남 이 두 아들을 구속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최규선 씨였습니다. 이 최규선 회장은 당시 그 미국 유학 중이던 그 홍걸 씨를 내세워서 각종 이권 사업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홍걸 씨한테 3억 원을 건넨 이런 혐의 등으로 그 2003년에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는 그리고 또 홍걸 씨도 어떤 투옥되는 이런 불명예를 안겨준 이런 아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최규선 씨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큼 인정해야 될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아주 각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한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라는 사우디 왕자와 저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요. 마이클 잭슨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불러올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고
양지열 변호사, 저런 도대체 어떤 게 있어야 저런 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최규선 게이트 이후에 언론들이 취재했었을 때는 굉장히 과장된 과시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네. 뭐 한국에서도 유명 장소들 같은 것을 찍었어도 본인이 다 이거를 거느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에 떠들었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네. 여전히 세계사의 부호와 저렇게 지내는 걸 보면 로비스트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도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복을 차려입고 칫솔을 하나 들고 경복궁 앞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야, 이게 뭐냐? 그럼 여기 우리 집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빨 닦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자, 어쨌건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아주 천부적 재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부자와 돌아왔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까요?